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이기느냐 지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뭐 야구 얘기하면은 뭐 저는 요새 좀 괜찮은데 윤태권 시장은 별로 좀 뭐 저도 괜찮습니다. 이겼습니까 롯데? 지금 뭐 당당 9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0위는 아니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사말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지금은 한 게임 한 게임에 대해서 볼 때가 아니라 페넌트 레이스를 운용하는 거다. 저는 여든 야든 네. 뭐 그렇게 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뭐 지금 이번 회를 어떻게 막고 아니면 이번 회에 어떻게 뭐 기습 번트를 내서 1점 내고 그게 중요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그런 기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롯데는 지금 9위지만 페네트레이스 길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야도 지금 오늘 재표결 요것도 중요하지만 네. 요것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지금 많이 그렇죠. 남았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자. 네. 요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현재 저희가 항상 이 이사말로 시간에 첫 질문 요건데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전략이 제일 많이 필요한 데는 어디예요? 지난주랑 똑같은 데다 나오고 그렇죠. 똑같죠. 똑같은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전략이라는 것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번 회 뭐 예컨대 오늘 오후 2시입니까? 예. 오후 2시를 어떻게 넘기자.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짧게는 뭐 22대 국회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조금 더 길게는 앞으로 나머지 국정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정권 재창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야 된다. 자, 정권 재창출을 하거나 정권을 교체하고 싶으면은 내 지지율이 높아지고 내가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국민도 좋고 뭐 본인들도 좋고 그게 선순환 고리잖아요. 네. 근데 뭐 오늘만 넘기려고 무슨 무리수를 두면은 내일 그건 압박으로 다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 뭐 국회 운영 다수당 같은 경우에 이게 잘 안 되면은 국민들도 손해고 악순환의 고리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 윤 실장 최근에 뭐좀 총선 때부터 좀 그런 경향이 네. 있던데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뭐 조중동이라고 불리잖아요. 거기 이제 김영 칼럼들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좀 쓰거든요. 네. 이거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칼럼이 더 많은 것 뭐 같다는 보수 언론이라고 해서 뭐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느낄 때 총선 때부터 보수 언론들의 이제 기조라는 게 강경 보수라기보다는 조금 중도 보수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 이기려면은 국민들한테 잘해야 되고 잘하려면 이런 방향이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선거 끝나고도 그 언론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말한 대로 됐으면 조금 괜찮았을 건데 그럼 선거 끝나고 나면은 크게 졌으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이 바뀌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혹은 성에 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숫자로 연결되는 것이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낮죠. 낮은데 뭐 안정적인 뭐 저 전화 면접 기준으로 하면 한 뭐 20% 초반 뭐 이 정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낮은데 안정적이라는 건 더 안 떨어지고 버틴다 이런 의미입니까? 근데 계단식이거든요. 원래. 예. 그러니까 총선 전에 아주 좋을 때는 한 40 가까이 나왔다가 안 좋을 때 30대 초반까지 나왔다가 지금 20대 초중반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뭐 원래 진보에서는 낮고 보수에서는 높고 중도가 출렁거리는 건데 진보는 더 떨어질 때도 없이 낮은 거고 중도에서도 매우 낮은 상황이고 보수만 버티다가 보수도 빠지고 있다. 그럼 보수가 빠지는 것은 안 좋은 게 두 가지 방향일 겁니다. 조금 더 왜 중도적으로 가지 못하냐. 중도 보수가 빠지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 뭐 화끈하게 뭐 시원하게 왜 뭘 못하냐. 라는 좀 강경 보수 쪽이 있을 것인데 이럴 때 과거 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지층이라도 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강한 진보 정책, 보수 정부 같은 경우에 강한 보수 정책을 쓰면은 그게 중도라든지 또
온건 보수, 온건 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게 이제 악순환의 또 고리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 앞서 그 윤태곤 실장이 오늘 하루 살지 말고 롱텀으로 좀 보고 가야 네.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기준에서 오늘 있었던 일 좀 살펴보죠. 일스 일을. 네. 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일단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17표가 국민의힘 기준으로는 입탈해야 뭐 네. 이게 결과가 바뀐다 다 출석했을 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엊그제도 뭐 몇 명한테 물어본 게 이게 당론이라 그러던데 언제 어떻게 당론이 됐냐? 아까 유상범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그렇죠, 오늘 의총에서 그렇죠. 정한다. 요 얘기 그러더라고요. 당론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의총에서 당론 절차가 보통 당론하는 만장일치식으로 되는 거고 근데 꼭 5명이 만장일치가 이미- 아니더라도 분위기 봐가지고 다수인 것 같으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거기서 뭐 손들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당론화 과정이 될 때 나올 논리들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야당이 일방적으로 했다, 공수처가 지금 뭐 하고 예, 예. 있다, 뭐 그런 식 논리겠죠.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잘 받아들여질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막는다 치고 예. 그럼 이게 끝이냐? 어허. 아까 장경태 의원도 이야기하던데 22대 국회 가면 또 할 건데. 똑같이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여론이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야당이 또 하는데 뭐 별 부담이 있겠어요? 막는 데는 부담이 있겠죠. 22대 가면 저 표수도 작아지고. 그렇죠. 또 뭐 여당이 언제까지 뭐 여기에 매달릴 거냐. 그리고 또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연금 개혁 같은 민생 이슈들을 이제 민주당이 섞기 시작했다. 그건 대단히 영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걸 이거와 또 막 연동시켜서. 근데 네. 이제 자 이재명 대표 최근에 되게 영리한 게 예. 내용적으로 정치의 맥락으로는 연동입니다. 같은 날 하는데 예. 근데 하지만 이게 연계하는 거 아니다. 예. 이 당신들이 이거 뭐 보이콧하건 말건 간에 연금은 연금대로 처리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연계하지 않는 건데 사실상 정치의 흐름으로 연계한 거니까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거죠. 어쨌든 오늘 그러면은 저 가능성 자체는 물론 또 뚜껑 열어봐야 알지만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17표 이거 이탈표 제가 나오- 어떻게 알아요? 네. 사람들 속마음을. 네. 근데 17표가 이탈표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현재 5명 어허. 공개한 데다가 네. 뭐 12명 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죠. 네. 근데 17표는 네, 좀 지금까지 우리가 네. 국회에서 특히 의원들의 표결을 보면은 그건 그래. 뭐 예. 예상하고 달랐던 적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확률적으로 부결 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좀 질문을 좀 드리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뭐 다 퇴장을 하니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불참하니 이야기 나오다가 그럼 모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 야당 의원들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3분의 2가 되니까 제적에 대해 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고 다 들어가서 뭐 반대표를 던지든지 뭐 기권표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네. 들어가서 기권표를 던져야 되는데 기권표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꼼수 이야기 되지 않겠어요? 결국 이제 이게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의 이제 뒷감당이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앞서 얘기한 윤태곤 실장 얘기에 따르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 이 부분인 건데 네. 그 22대 또 올라오면 또 반복될 거거든요. 이걸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국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네. 무슨 전략이 있느냐? 22대 가면 뭐 예. 좋을 일이 있느냐? 있어 아니면은 전략이? 뭐 오늘 맞고 예. 그럼 그때 가서 보자. 예. 세상에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예. 라는 건지.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후자인 경우들이 많더라. 전략이 없다. 예. 어. 뭐 없는지 그때 잘 가서 모르겠지만은 보자. 네. 없을 때가 많더라.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야당은 어떨 걸 보십니까? 만약 부결되면 앞서 이제 저 보면 그 저 장경태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부결되면 국회 원구성 협상에도 민주당 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거다. 법사위 운영위는 당연한 거고 예를 뭐 과방위부터 핵심 쟁적 상임위들 다 민주당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여론이 뒤에 있으니까 네, 밀겠다 뭐 이런 여론조사나 건데.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늘 뭐 협치해야 된다, 네. 대화로 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될 때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고 제의가 부결된다면은 민주당과 야권이 주장하는 여기 이 사람들은 대화로 안 된다. 쪽에 명분이 조금 더 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힘으로 진짜 밀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오. 그러니까 그걸 네. 힘으로 밀 수 없는 근거, 이 근거라는 거는 여론이 우리가 무리한다고 우리의 비판적이구나, 혹은 상대방의 우호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그 브레이크가 양쪽에서 다 별로 안 걸려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결됐을 경우에 또 야당의 어떤 스탠스인 건데 조국 혁신당은 대놓고 탄핵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앞서 제가 저 장경태 최고위원과 인터뷰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항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억압해 항복시켜야 한다.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봅니까? 근데 네. 지금 선거도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한데 모르겠어요. 뭐 장담은 하지 않는 법이지만은 예. 현장의 힘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거대한 뭐 장외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선거도 얼마 안 됐는데 네.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예.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건 뭐 민주당도 알고 있겠죠. 조국 혁신당은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건 민주당에서도 일종의 경고송, 시위용, 엄포용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다? 민주당이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물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의회에서의 의석. 예. 이게 물리력이겠죠. 법대로 하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자꾸 오늘 여권에 너무 비판적인지 모르겠는데 여권이나 이제 용산에다 할 때 뭐 인사에 문제 있지 않냐. 뭐 불법은 아닌데 뭐 이런 거 처리하는 거 문제 있지 않냐 하면 불법은 아닌데 늘 그랬잖아요. 민주당도 똑같이 하겠죠. 의석수로 밀어붙이면서 불법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오늘 가결됐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여파가 있을 거로 봅니까? 가결됐다고 하면은 모르죠. 또 그 용산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가결됐다고 했을 때 이것을 예. 추경호 당신이 잘못해서 예. 그런 거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로해가지고 또 뭐 원내대표 경선을 다시 한다?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말했잖아요. 엊그제 여당이 보호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의 중대 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저는 그 홍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이 특검법이 법리적으로 어떠하다, 뭐 논리적으로 어떠하다 그렇게는 찬반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특검법이 자꾸 대통령 보호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앞에도 뭐 내 여자를 하이에나에게 넘겨주는 거는 뭐 안 된다, 뭐 쌍남자다. 자꾸 그렇게 이게 인격화시키는 게 대통령하고 여당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게 민주당 야당이 이야기하는 논리지 않습니까? 이게 특검에 니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논리적인 거 뭐 공수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방어막 치려고 반대하는 거잖아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 국민의힘은 속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특검 먼저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냐. 오히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고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경찰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하자는 거다 논리인데 홍 시장이 말씀하신 논리는 야당 논리예요. 그러면 일종의 예전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저 검찰 인사 상남자 논리랑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그러니까 그게 뭐 의도적인 건지 의도적이지 않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절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그래요? 아닌 거죠. 아니 그나저나 윤 실장 요새 그 대통령 탈당설 중대 결심설 이거 자꾸 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고위 관계자는 알겠습니다만.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긴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어봤어요? 보도를 통해서 본 건데 네. 뭐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예, 보도 말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주변에서?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까? 내가 대통령 만났는데 그런 사람 없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보도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몸이고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야기하지만 뭐 사석에서는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으면 안 좋고 예. 두 번째는 자꾸 사석에서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게 들리는 거. 그 앞에 이제 한국일보 사태 함성득 함성득 이명백. 네, 이명백 그 사태 때도 사태라기보다 그 보도 때도 예. 대통령이 함성득 교수를 통해 가지고 뭐 민주당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더라. 네. 안 좋아요. 그런 식의 사적인 말이 자꾸 전달이 되는 게 그리고 공적인 말하고 특히 온도 차이가 있는 말이 전달되는 거는 예. 안 좋죠. 그 말 자체가 안 좋고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안 좋고 예.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진짜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 탈당하는 거. 탈당해서 뭐 새살림 차려야 된다고 그러나 무슨 정계 개편 시도라고 봐야 되나 이거를.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대통령 신당설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아니 그리고 대선 시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국민의힘이 당시 너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조금 중도적인 신당. 그때는 뭐 김한길도 있고 뭐 김종인 같이 할 때고 뭐 금태섭 이런 사람들도 캠프에 있을 때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시나리오 상으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임기 초반에 대통령 국민의힘보다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너무 중도적인 정당이래 가지고 내가 진짜 우파 정당을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통령이라든지 대선 후보가 신당을 그냥 탈당인지 신당 창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방향성과 힘과 인기가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다는 말씀이시구나. 아니 방향성, 힘, 인기 세 가지 중에 굳이 따지자면 힘은 있겠죠. 대통령이니까. 근데 방향성과 인기가 있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꼭 말씀드려야 돼요. 앞서 우리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한국갤럽이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겁니다. 21일에서 23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24%, 부정평가가 67% 나왔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야당 얘기 좀 하나 해볼게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일부 언론에서는 연금 기습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이거 제가 전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전제하고 평가합니까? 싶은 게 뭐 야권에서 이제 정략적이다, 정치적 이득이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정치인들이 정략과 정치적 이득을 생각해서 하지. 없을 순 없죠. 같은 값이면 내가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현재 국민들의 의중 또 국익하고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하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죠. 지금 볼 때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뭔가 방향 전환을 하고 싶고 하는 분위기 좀 바꾸고 싶고 탄핵 뭐 특검 이런 이야기만 매일 그것만 하냐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방향 전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완전 헛소리고 잘못된 이야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 거고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되게 약간 스탠스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뭐 이재명 대표 네가 말하는 게 굳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왕 하려면 더 잘해야지 라는 정도로 이해가 돼요. 지금 하고 또 더 잘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국회를 쭉 봐왔는데 22대 국회 가면은 우리가 정말로 뜻을 잘 모아가지고 잘한다? 그거 되겠어요? 그렇죠.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가능성이 높겠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전진해야지 또 하나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프레임을 빡 걸어버렸으니까 뭐 종부 때 논쟁 같은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주도하는 모양새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네. 종부세 얘기도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고 그게 사실은 연금개혁이나 종부세 이슈가 보수 정당의 담론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민주당이 선점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일종의 이재명 대표가 진화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제 투트랙이겠죠. 뭐 네. 이런 특검이라든지 이건 그대로 가는 거고. 예. 그럼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170석이 넘는 당이 매일 뭐 그런 이야기만 하냐. 그러니까 매일 검수한박만 할 거야? 예를 들면. 아니다. 우리 오른손도 있다. 왼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도 있다라는 걸 보여요. 윤 실장은 많이 얘기하는 오른손에서 다 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예. 왼손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 진보 정당 뭐 지금 이게 보수 진보 나눈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오른손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건데 예. 오른손을 이제 쓰는 거죠.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는 거는 일단 당황. 예. 이번은 뭐 이게 꼼수다. 근데 꼼수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사람의 의도가 뭐가 중요하냐. 예.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은 확 받아가지고 그 내민 오른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예, 네. 쭉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맞지. 손탈에 치고 악수 안 하려고 이렇게 차삭 때리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오른손 이상한 손이야. 이걸 안 된다는 그렇죠. 아이고 잘 내미셨습니다 하고 잡고 끌어당겨야죠. 거기다가 아유 이것도 있는데 저것도 있는데라고 얻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요거 좀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청와대 죄송합니다. 용산 출입기자단 이 만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점심이었. 예, 점심에 오찬이겠군요. 네,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고기도 구워졌다고 하고 좀 사진 나옵니다. 요거 보셨죠? 네, 예전 생각도 좀 날 건데 요 네.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과의 좀 스킨십을 늘리려 하는 제가 것 이제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옛날에 늘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심지어 가족들도 데리고 갔어요. 오. 좀 기세워주고. 네. 근데 철저히 비공개로 했죠. 그리고 정치적 이야기 같은 건 그날은 없고 단체 사진 촬영도 하고 뭐 이제 그때처럼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케이터링식으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안 하다가 뭐 비서실장 주제로 한번 했던가?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잘 안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런 게 사실 공개로 보이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이게 비공개로 참석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좋은데 공개석상에서 하면은 뭐 지들끼리 신났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건 있어요.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스킨십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거기서 뭐 나온 워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썩 이렇게 워딩 뭐요? 아니 뭐 레시피를 이제 막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한다든지 예.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연스럽게 등장해가지고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등장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뭔가 맺고 끊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2부속실을 만든다라든지 뭐 특별감찰관을 한다든지 유감을 한다든지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그때 그 기자회견 때 사과 발언이 있었으니까 그거로 가름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하나 더 확실한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취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